2026년도 국가직 9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C 24g, H 4g, O 32g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실험식은 였을 때 질량이 나왔으면 질량 B를 원자량 B로 나누면 개수 B가 나오고 이 개수 B가 실험식이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질량이 CHO가 있는데 질량이 24대 4대 32 원자량 12 1 16으로 나누면 2대 4대 2 그래서 4번일 듯 하나 요때 하나 더 들어가죠. 최소 정수비 약분이 되면 약분해 주셔서 1대 2대 1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갈까요? 2번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 나온 김에 좀 요거 정리를 하자면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개정이 일어나서 원자량, 분자량 이런 단어를 좀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신에 원자량을 원자 1몰의 질량 또 분자량은 분자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이런 식 그러니까 화학식량 자체가 화학식량은 물질 1몰의 질량 그래서 1몰의 질량 개념으로 요 단어 대신에 1몰의 질량 요런 표현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어요.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런 표현 나오면 뭐 이미 있었지만 이제 요런 표현으로 지금 이제 즐겨 쓴다 정도로 이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2번 다음 균형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의 합분 현재 개수가 안 맞춰진 상태죠. 안 맞춰진 상태인데 균형 반응식 개수를 맞춰서 그러면 Fe O2 H2O Fe OH2 미정계수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가장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1로 넣죠. 1로 넣었더니 철이 1몰 그래서 여기 1몰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산소, 수소, 산소는 양쪽에 걸쳐 있죠. 수소 한 군데. 그 이쪽 수소하고 똑같겠죠. 수소 2몰, 1로서 2몰. 그랬더니 산소 2몰, 여기 1몰이 확정이니까 여기 1몰만 맞추면 되더라. 최소 정수비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에 곱하기 2로 해서 최소 정수비 EFE O2 EH2O EFE OH2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A, B, C를 더하라 그러면 A, B, C 그래서 6 아까 표시해둔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래서 6 이렇게 3번 0도씨 1기압에서 리터가 빠졌죠. 제 기억에 11.2였던 것 같은데 11.2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이죠.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가볼까요? 즉 프로페인이 이렇게 있고요. 완전 연소시키면 CO2가 생길 건데 여기 3, 1일 때 3이다.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1일 때 3 그러면 11.2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이라고 줬으면 기체는 22.4리터가 1몰이다 라는 거를 준 거다. 문제에선 안 줬죠. 그러면 22.4로 나누면 몰이 나올 거야. 그러면 0.5몰. 그런데 몇 배? 1대 3. 그러니까 3배. 1.5몰이 생길 거고 거기에 질량을 했으니까 1.5몰의 질량은
1몰의 질량 곱해줘서 66 이렇게. 답이 4번. 또 두 번째는 다 쓰는 방식이 있죠. 모르겠다 그러면 완전연소식 우리가 풀 때 완전연소식 뭐였죠? CO2와 H2O 1몰일 때 여기 3몰 여기 4몰 그 다음에 여기 6 여기 4 그래서 총 10몰 그래서 5 이렇게 맞춘 다음에 1 대 3 요거 기준으로 풀었었죠. 하지만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물을 물었다 그러면 C3H8 물을 생성했어요 그러면 1로 넣었을 때 8몰 그래서 1대 4 비율로 그냥 바로 푸세요. 4번 화학 변화만을 모두 고르면 화학 변화라는 건 성질,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고요. 즉 대표적으로 물질의 변화가 있을 때 물리적 변화, 물리 변화가 있고요. 화학적 변화가 있었죠. 이거는 성질이죠. 성질 변화가 없다, 있다의 차이. 없다, 있다의 차이. 즉 물리 변화는 그냥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배열의 변화, 그 결과 분자나 원자 배열이 바뀌면 분자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죠.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분자 배열의 변화, 그 변화는 모양이 변하거나 깨진다거나 쭈그러든다거나 상이 변하거나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그러므로 여기는 모양 변화를 우리가 변형,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상 변화, 그것도 물이 됐으니까 융해 또는 용융이라는 단어 쓰죠. 물리 변화야. 둘 다 물리 변화. 다음에 오존이 O3죠. 산소가 O2죠. 원자 배열 자체가 변했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 개수도 한번 맞춰볼까요? 2, 3 대표적인 반응이니까 반응식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화학 변화만 골라라 그러면 2번. 5번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에 근거할 때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 분자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이란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의 반발력을 최소, 전자쌍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고 반발력이 생길 거죠. 이 반발력을 최소로 하는 결합각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반발 모형이고,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 분자는 이라고 했죠.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다. 즉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0이 아니다, 0보다 큰, 즉 극성 분자, 비대칭 구조를 갖는 분자 나오면 이런 의미가 같다라는 거. 극성 분자를 찾아라. 그러면 1번 CO2 대표적으로 요렇게 생겼더라. 결합각 180도 직선형 무극성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O2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결합각 약 이제 뭐 120도 부근이겠죠. 이렇게 해서 120도보다 이제 작다 정도로, 실제 값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작다 정도로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구분형. 구분형은 우리가 극성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구분형, 극성 이렇게. 세 번째 XeF4. 그러면 XeF4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FF
비공유가 위아래로 들어간 이렇게. 지 모양이 각도 그러면 이제 한 90도 정도로 추리가 되고요. 평면사각이 되죠. 평면사각은 무곡성 비대칭 구조여서. 네 번째, I3-는 I가 이렇게 3개 있고요. 비공유가 이렇게 3개 있는 형태. 그래서 요렇게 그리죠. 그래서 모양은 180도인 직선형은 무곡성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빠르게 예전과 다르게 좀 빠르게 풀이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빠른 풀이를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요. 앞쪽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 빠르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얘들은 이제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예니까 요 정도는 좀 속도감 있게 나올 수 있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요런 내용. 그래서 답은 극성인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2번 이렇게. 대표적인 보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옛날에 한번 나왔던 6번. 다음은 우리가 5번 풀었었죠? 네, 6번. 다음은 원소 A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뭔가가 빠진 것 같죠? A의 원자량이 A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원자량이 옆에 M 플러스 여기가 이제 A의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0.3일 때 X는 이렇게 구했죠. 단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즉 X니까 요거의 존재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L 1735와 CL 1737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75%, 25%가 있었을 때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35짜리 75, 37짜리 25 나누기 100 해서 평균 원자량 35.5를 구했었고, 만약에 얘를 A로 준다면 여기는 100-A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평균 원자량이 35.5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35 곱하기 A, 37 곱하기 100-A 나누기 100 한 것이 35.5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이제 3개짜리죠. 같은 방식으로 가볼까요? 지금 요걸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질량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그러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M짜리가 90-X 곱하기 더하기 M 플러스 1짜리가 X 더하기 M 플러스 2짜리가 10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전체 퍼센트는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00. 요렇게 했더니 M 플러스 0.3이다. 요식. 바로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푸시는 거다. 그러면 양변에서 100부터 없애고요. 여기 정리할까요? 90M 마이너스 MX 더하기 여기 MX 더하기 X 더하기 10M 더하기 20은 100M 더하기 30 이렇게 양쪽에 100. 다음에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면 여기 요거가 없어지나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00M이죠? 100M 더하기 X 더하기 여기가 20은 여기 100M 더하기 30. 신기하게 지워지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므로 X는
10 이렇게. 그래서 x는 10이다. 그래서 요 쓰셨을 때 아마 문자가 많아서 이거를 풀어도 답이 나올까 겁이 나시죠? 문자가 2개면 적어도 식은 2개가 나와야 연립방 정식을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풀 수라도 있을 텐데 지금 식은 하나고 문자가 2개다 보니까 만드셨어도 이제 이걸 계속 끝까지 풀이를 진행할까 말까 아마 고민이 되셨을 텐데 풀다 보니까 이렇게 다 지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오래전에 이제 유사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질문이 좀 올라왔었죠.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7번 다음은 또 3가지 숫자가 빠졌네요. 3가지 이온 A 더하기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E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를 보시면 전자 총 세어볼까요? 그러면 10개죠. 10개. 10개면은 원래 A 플러스는 1s2, 2s2, EP6 즉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A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E 플러스도 똑같네요. 그러면 요렇게 가고 똑같으니까 이 3개는 네온 10번 네온과 같은 등전자 이온이 돼요. 그러면 하나 잃어서 A가 하나 잃어서 10개가 됐으니까 잃기 전에는 11개, 즉 A는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2개 잃어서 10개니까 잃기 전에는 2개 플러스 하죠. 그러면 12 마그네슘 이온 2개 얻어서 10개? 그러면 얻기 전에는 2개 빼주면 되죠. 8번 산소인 등전자. 그러면 A 플러스는 들뜬 상태다. 여기를 먼저 채우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다. 그러므로 들뜬 맞다. A 플러스는 홀전자가 몇 개이다? 안 나왔네요. 홀전자를 보시면 지금 이 상태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네요. 여기 5면은 2P. 2P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3S1에 하나가 있지요. 그러면 홀전자는 몇 개? 2개 이렇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색깔이 요건 거니까 요게 답인 걸로 봐서 여기는 2개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맞는 답일 것 같고요. 원자 반지 이름은 B가 A, B가 마그네슘, A가 나트륨. 그러면 A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마그네슘이니까 여기 있죠. 같은 주기.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 이름은 크다. 그러므로 A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작다로 가야 되니까 틀리다. 네, 1차 이온은 C가 B보다 C는 산소 여기, B는 마그네슘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산소가 C 여기 이렇게 쓸까요? 위치를 산소 그 다음 마그네슘이 여기 근데 요게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네요. 제 1차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컸지요. 오른쪽 위 그러므로 산소가 크다. C가 B보다 크다. 맞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표시하면 조금 더 찾기가 편해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외적인 구간이 있었죠. 요거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아니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다. 그 방식으로 풀어주세요. 답은 3번. 8번. 그림은 분리막이 달린 강철 용기에 이상기체 A와 B가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의 부분 압력은 P1이다.
분리막을 제거한 후 기체 전체 압력은 있죠. 전체 압력? 그러면 화면에서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 A가 여기 그림이 좀 희미한데 2몰, B가 1몰, 2리터가 있는데요. 현재 분리된 상태에서 P1이래요. 이때 돌턴의 분압 법칙이 있죠. 돌턴의 분압 법칙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분압은 몰분율의 비례, 즉 몰수와 비례라고 봐주시면 돼요. 몰분율과 비례니까 거의 이제 몰수와 비례 관계다. 예를 들어서 몰수가 2대1이면 압력도 2대1이에요. 그러므로 A가 P1이면 B는 얘 반이니까 2분의 1 P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압력은 분압의 합과 같다라고 했죠. 우린 요거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압력은 1과 2분의 1이니까 1.5, 2분의 3 P1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현재 2분의 3 P1. 근데 이 분리막을 제거했어요. 그럼 부피가 2리터였다가 3리터로 되지요.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더라. 즉 분리막 제거는 이제 분리막 전에는 돌턴 분압 법칙에서 구하시고 분리막 이후에는 보일의 법칙에 따르는 거죠. 보일 법칙은 압력이 2배면 부피는 2분의 1배,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그 법칙이었고요. 그랬을 때 P1V1은 P2V2 이용하는 식. 현재 2분의 3 P1이에요. 부피가 2리터일 때. 그냥 있을게요. 그러면 부피가 3리터가 됐을 때 P2는 얼마겠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겠는가? 이 뜻. 그러면 여기 3 지워주고 요렇게 지워주니까 네모는 P1과 같죠? 그래서 그냥 P1이 나오네요. 답은 2번. 그래서 분압 도구와 요 두 가지 법칙이 혼합된 9번. 다음은 300켈빈 1기압에서 AgCl의 용해 평형에 대한 자료이다. 용해 과정에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는 그러고선 기체 상수 줬고 그 다음에 평형 상수를 줬죠. 그러면 이때 그냥 공식 암기로 여기는 바로 가주세요. 자유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예전에 요런 거는 많이 풀어봤죠. NEF 즉 패러데이 상수를 이용한 상수를 이용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 RT, LN, K 요런 식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두 개 좀 같이 봐주세요. 근래에는 요게 주로 나왔었죠. 요걸 이용한 거를 좀 많이 나왔었고요. 요번에는 요걸 이용한 걸 나왔는데 계산하려고 봤더니 힘들죠. 계산하려고 봤더니 요거 계산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R이 8.3, 그 다음에 T가 300, 그 다음에 LN, K가 10에 마이너스 9.8 이대로 대입해서 풀라 였어요. 그런데 즉 보시면 여기는 주울 단위로 물었고요. 여기는 킬로줄로 답하라 그랬죠. 단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렇게 해주시면 요게 두 개니까 830이죠. 830 곱하기 3, 830 곱하기 3 하면은 0, 3, 3은 9, 8, 3, 24. 그래서 2490 ln 10에 마이너스 9.8 해주시고 그러면 단위는 줄로 나올 거야. 줄 퍼 몰.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죠. 하나, 둘, 셋 가서 2.49, 그 다음 곱하기 썼나요? 곱하기 ln 10의 마이너스 9.8 곱하기 쓰는 걸로 우리도 가죠. 표현이 똑같게 이렇게.
그래서 그 식이 있는가 그랬을 때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계속 빼뜨렸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9.8 여기. 확인돼서 그대로 대입하시고 단위만 바꿔주십사라는 거예요. 단위만. 그래서 여기 킬로주울 몰. 그래서 단위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 그래서 요식 해봤고요. 요식을 한번 암기해 주세요. 지나가는 공식으로는 한 번씩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A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 반응의 실험 결과이다. 반응 속도 상수는 그러면 우선 반응 속도식부터 나오셔야 돼요. A 일정할 때 B가 2배 됐더니 속도가 2배 되더라. 그러면 V는 K, 즉 B와는 B래. 1차.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비교할까요? 이거 일정하지요? 그랬을 때 A가 2배 됐더니 속도는 4배 되더라. A의 제곱배. 그래서 A의 제곱배. 그래서 A의 2차, B의 1차인 반응 속도식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3차가 되더라. 그러면 속도 상수 K는 A의 제곱, B, V를 집어넣는 거고요. 속도 상수는 온도 변화가 없을 때는 이 경우 다 똑같더라. 그렇다면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가장 숫자 작은 게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면 1번식을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A 0.1의 제곱, B 0.01, 그 다음에 V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에 요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 요것도 10의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10의 마이너스 4. 그럼 정리하면 아래쪽이 10의 마이너스 4, 위쪽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0.2. 그래서 숫자는 0.2로 딱 나왔는데, 단위가 또 걸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었죠. 1차는 S분의 1, 즉 S-1. 그 다음에 2차는 몰 마이너스 1, S-1. 하나씩 빼주세요. 3차 몰 마이너스 2, S-1. 4차 몰 마이너스 3, S-1. 이런 식. 였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차. 그 다음에 3차예요. 그래서 급할 때를 대비해서 두 개는 확실히 외워주십시다. 그래서 3차니까 이렇게. 11번. 다음 중 pH가 가장 작은 혼합용액은? 보시면 왼쪽은 염기죠. 이쪽 라인은 염기고요. 이쪽 라인은 산이네요. 그러면 염기와 산이 만나는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고요. 그러면 산염기 중에 많은 쪽의 액성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액성은 많은 쪽을 따라가시면 돼요. 산이 많으면 산성, 염기가 많으면 염기성. 그래서 많은 쪽의 액성이 반응 후에 액성이 돼요. 그러면 몰수 봤더니 여길 보시면 염기가 0.1에다가 1 곱하기 0.2를 해주면 0.1이 되죠. 즉 혹시 확인차 몰수,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그래서 우리가 N은 MV로 했던 식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그래서 리터로 들어간 거예요. 리터. 확인도. 부피는 반드시 리터. 그래서 리터 집어넣었더니 여기도 2 곱하기 0.5 해주면 0.1.
똑같죠? 다 나머지 보시면 다 지금 똑같은 거 보이세요? 1 곱하기 100 아니면 2 곱하기 50. 즉 몰수가 똑같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생성된 염이죠. 즉 몰수가 똑같다. 완전 중화야. 완전 중화로 확인이 되면 염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결정권은 염이 결정하더라. 즉 염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1번은 어떤 염이 생기냐? 그러면 요거와 요게 만났죠? 그러면 NH4Cl 요런 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도 Na 우선 다 써볼까요? H2SO4 그러면 요렇게 만나서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NaSO4와 물 요런 게 존재하는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 합이 제로 되게 만나야 되니까 Na2 그럼 얘도 2개 돼야 되고 OH2 2개 H 2개 물 2개 완성된 식은 이렇게 돼요. 염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염기고요. 강산이에요. 강산 강염기로 만났으니까 가수분해는 안 돼요. 가수분해는 안 되니까 가수분해 반응으로는 아니고 그럼 이온화 되는가? 되지요. 이온화된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온화는 돼요. 이온화된 결과 Na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로 가서 액성에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지요. H도 없고 OH도 없고 그러므로 중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중성 이런 식. 다음에 요것도 그냥 한번 가볼까요? NaOH와 CH3COOH 하면 요거 빼서 물 나오지요? H2O와 CH3, CH3, COO, Na 요렇게. 그리고 염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면 여기가 약산인가요? 약산, 강염기의 조합이죠. 강산, 약염기의 조합이면, 아니, 강염기, 약산의 조합이면 이 염의 가수분해가 되죠. 가수분해가 되면 누구 것 따라가라? 강 것 따라가라. 그래서 염기성 이런 식. 마찬가지로 여기도 NaOH 플러스 HCl이면 NaCl H2O 복분해로 가는 거죠. 이렇게 머리꼬리 그럴 경우 요게 염이 되는 거고요. 강염기와 강산의 중화로 생긴 염이기 때문에 가수분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결과로 판단을 하더라. 이온화 결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밖에 없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기성이에요. 위쪽을 안 했네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도 NH3와 HCl이 만나면 NH4Cl 요렇게 요거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또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체일 때 이제 이렇게 바로 생기고요. 여기가 좀 수용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물속에서 NH4 OH가 생성이 되고 HCl이 만나서 NH4Cl H2O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약염기고요. 다음에 강산의 조합이죠. 약염기가 있으니까 요 염이에요. 요 염은 가수분해 되지요. 가수분해 되면서
누구 거 따라간다? 강 거 따라간다. 그러므로 산성 이렇게. 가수분해 되는 쪽은 강 쪽의 성질을 따라가요. 가수분해 안 되는 쪽은 이온화 결과로 따라가요. 그래서 가수분해 안 되는 쪽은 잘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연습을 했고요. 가수분해 되는 쪽은 연습 많이 했으니까 강염기, 강산 약염기면 산성을 따라가시고 또 강염기, 약산이면 염기성의 액성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pH는 산성이니까 pH는 7보다 작다. 중성이다 그러므로 pH는 중성은 7이었죠. pH 7. 아이고 pH 7. 염기성이니까 크다 이렇게. 그래서 pH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산성 7보다 작은 1번. 만약에 가장 큰 것은 그러면 3번. 중성인 거 골라라 2, 4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갈바니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전지식을 줬죠. 전지식을 보시면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마이너스는 산화전극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극 환원전극이에요. 전지일 때는 무조건이에요. 전지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전지죠. 전지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델타 G는 0보다 작은 반응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 산화죠. 산화면 여기 두 개가 있죠. 얘가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오른쪽 환원이죠. 이렇게 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지식은요. 요거와 H 플러스가 4 플러스와 결과 요게 요로 가는 반응. 요게 요로 가는 반응 이렇게 가주셔야 되죠. 여기서 주어졌죠. 이게 1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 오른쪽에 이거. 그 다음에 요게 1로 가야 된다. 그럼 화살표 왼쪽에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여기. 두 용액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극이 아닌 이 용액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어. 그래서 요게 뒤집어졌다. 바로 여기, 요게 산화, 여기 환원 이렇게. 전지식에서 다 주고 있어. 그 다음에 전자이동은이에요. 전자이동은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항상 환원전극으로 가고 있어. 이건 예외 없죠.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즉 산화라는 건 전자가 생성되는 쪽에서 없어지는, 소모되는, 없어지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요. 생성되는 데서 소모되는 쪽으로, 산화에서 환원으로 예외 없이 가게 있어요. 근데 이 산화전극이 전지일 때는 마이너스 극이고 전지일 때는 플러스 극이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 자체가 여기죠. 여기에서 1로 이동한다. 도선 따라. 어잉? 없네요. 백금에서 무슨 전극이죠? 은전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색깔이 이게 옳은 것은 얘가 맞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가 작용할 때 산화전극의 질량은 감소한다. 봐주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기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극에 백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금이. 그럼 이 주변에서 S2 플러스가 S4 플러스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잃겠죠. 잃은 전자가 여기 타고 도선을 타고 넘어가죠. 전자가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플러스 극이 이렇게 있겠죠. 바로 요거는 은. 그러면 요 주변에 은이온이 여기 넘어온 전자를 얻어서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할게요. 한 번 더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전자 얻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되는 거. 이거 뭐 여기가 뭐 녹아 나오는 이 전지 자체가 우리가 녹아 나오는 걸 배웠었죠. 전지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 여기는 전지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전지 주변에 있는 이온의 변화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전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 변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산화전극 즉 백금이죠. 백금 자체의 질량은 변화 없다로 가주셔야 돼요. 변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은이온, 주변에 있는 은이온이 은으로 석출돼서 여기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석출되니까 은은 이렇게. 그러므로 질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바로 여기서 은의 질량이요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십시다. 13번 다음 세 가지 자가 빠진 것 같죠? 세 가지 평형 반응에서 평형상수 K1에서 K3 관계로 옳은 것은? 그러면 쭉 봤더니 K3에 대해서 즉 이렇게 두 식을 어째요? K3를 구하라. 그럼 전체 반응과 요 두 반응의 관계를 봐보시면 NO2가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개수가 다르네요. 그러면 요거 2로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세요. 2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2 하면 2 여기다 쓸까요? 곱하기 2 해주셔라.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긴 2분의 1,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해주셔라. 그러면 1, 2. 그 다음에 합하라. 합하면 요 반대로 있는 거 지워지죠? 요거 대례로 나오니까 N2,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더하니까 2, 그대로 나니까 2.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를 2배 곱하고 2배 곱한 다음에 합치면 세 번째 식이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곱하면 제곱승, 곱하면 제곱승. 두 반응을 합하라 그러면 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응열이에요. 반응열과 대입해서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2 곱하라 그러면 2 곱하면 돼요. 2 곱하라 2 곱하시면 돼요. 2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하라 그러면 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델타 H1 더하기 2 델타 H2 합하시면 2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이렇게 가라 이 뜻. 잘 보이시나요? 파랑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안 보인다고 하셔서 그냥 2 그 다음에 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합이 이렇게 그러면 2 델타 H1 더하기 2 델타 H2 슉슉 이렇게 3 그럼 2를 빼주시면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이렇게. 근데 평형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배 해주시면 K1의 제곱승 그 다음에 2배 해주면 K2의 제곱승 그 다음에 합하래요. 그럼 이걸 곱하라 이 뜻. 그러면 K1 곱하기 K2의 제곱승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럼 여기서는 묶음으로 나타냈지요.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4. 다음은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밝혔어요. 정체를. 그럼 아크릴로 나이트릴은 우리가 고분자합물의 기본 단위체 중에 하나죠. 요렇게 생겼던 기본 단위체였어요. 이렇게. CN. 요 CN은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암기해서 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질소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3개. 하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렇게 2개 하고 비공유 갖고 있고요. 요쪽 탄소 4개 맞춰줬고 요쪽 탄소 4개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수소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짧은 결합은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하래요.
가와 나. 결합 길이는 차수가 클수록 짧죠. 즉 짧을수록 길어요. 그래서 결합 길이는 단일, 이중, 삼중이었고 결합력은 차수가 클수록 그래서 1, 2, 3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짧은 거는 그럼 차수 큰 이중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결합수는 그러면 단일 결합 모두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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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다중결합에서 하나 시그마, 그럼 나머지는 다 파이. 다중결합에서 하나 시그마 뺀 나머지 두 개는 파이. 그러므로 파이 결합은 3개,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5번. 원자각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에 근거할 때 결합각의 가장 작은 분자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 2개가 나왔고요. 쭉 봤더니 또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니까 우리 그냥 바로 그릴게요. BCl2 그러면 바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결합각 180도 선형이 바로 나와야 되죠. 그리지 않아도 머리에 이제 있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중심 원자였고 두 번째 PH3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비공유 있는 비공유 있으면 우리가 NH3 생각해 주시면 되죠. NH3 유사품 그러면 대략적으로 107도는 아니에요. 90도 부근인데 107도 삼각뿔이다. 대충 이제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거죠. 107도 부근이려니 이렇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 90도예요. 근데 우리가 따로 외운 게 아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NO3- 그러면 대표적인 공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줬고요. 이 구조나 아니었다. 그래서 공명 3가지 얘는 3개가 혼성된 혼성 공명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 단일이 아니고요. 요거 하나는 골고루 나눠가진 형태. 그래서 하나의 시그마와 파이는 낮아가졌죠. 한 개는 3등분해서 1과 3분의 1, 즉 3분의 4결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 NH4 플러스 그러면 배위 결합으로 만들었죠. 여기 비공유를 배위에서 하지만 배위는 공유와 똑같이 취급.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4개니까 109.5도 정사면체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니까 암기. 여기는 결합각 120도. 평면 삼각. 모양까지 싹 다 외우시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중심 원자가 옥텟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 원자는 비공유 없지만 주변은 비공유가 3개씩 있어요. 3쌍씩. 그 다음에 pH3는 NH3 빗대에서 이제 비교해 주시고 삼각풀인 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결합각은 90도 부근이나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비교할 때 107도로 해서 그냥 비교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선은. 네, 이제 확인경 90도 부근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NO3로 중요한 것은 이미 기출이었죠. 공명이에요. 3개가 혼성된 기출이고 그 다음에 1과 3분의 1 결합이면 결합각 120도 평면 삼각. 외우셔야 돼요. 매우 중요. 그 다음에 NH4 그러면 배위 결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배위 결합을 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109.5도 정사면체 확인해 주세요. 대표 유형이고 꼭 암기해야 되는. 그럼 결합각의 가장 작은 것은 그랬으니까 여기로 가주셔야겠더라. 90도로 유추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3가지 화학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3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는데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인데 요 근래에 좀 이 형태 이 3개가 좀 많이 나왔었죠.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NO2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요. 암기해서
한쪽은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 3개 있는 거죠. 즉 질소가 요 구조일 때, 즉 요거 2개를 요 산소와 공유 결합한 거고요. 요거를 배위 결합한 거고요. 그럼 하나 남은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NO2는 대표적으로 홀전자가 하나 있어요. 홀전자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텟을, 이 N이 옥텟을 대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즉 부족하다라는 거,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전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선형일 텐데 있기 때문에 모양은 구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NO2-는 이쪽 기준으로 전자 하나 얻은 거죠. 여기에 전자 하나가 얻은 게 돼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짝지어진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똑같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고요. 짝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번엔 옥텟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홀전자가 없죠. 그러므로 옥텟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분형은 변화가 없어요. 구분형은 변화가. 그런데 미는 이미 얘가 전자가 더 크다 보니까 더 세게 밀겠죠. 세게 밀다 보니까 요 공유와 공유의 결합각이 얘가 더 작고요. 얘를 만약에 베타라고 하고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얘가 덜 밀잖아요. 덜 밀고 얘가 더 세게 밀고 더 여기가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밀고 더 강하게 밀고 그러다 보니까 덜 줄어요. 그래서 이 도를 비교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가 없어요. 여기서 요거 하나 날렸어요. 요거 하나 날리면 원래 질소가 요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지면 탄소와 똑같죠. 그러면 탄소와 똑같으면 요 경우 탄소와 요걸 탄소로 집어넣으면 CO2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N이 요렇게 결합했다.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요거 있던 요거를 날리고요. 없고요. 그 다음 여기 배위 있던 것을 공유로 여기 그러니까 요쪽 그 3개 질소가 안 그려졌나요? 그냥 편하게 이제 날리고 이중결합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명하기 좀 편하겠네요. 요거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짝 맞죠? 그래서 이중결합 하나씩 내서 그럼 안 맞나요? 하나 이렇죠. 고결합 4개. 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합각 180도 선형이 되더라. 그러면 선형이라는 건 비대칭이지, 대칭이죠. 대칭 구조가 돼버리고 그러면 분자 쌍극자 모멘트죠.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돼버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구분형 둘 다 구분형은 비대칭 구조였어요. 쌍극자 계산할 때. 그래서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아이고, 0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 한번 가볼까요? 중심원자 N의 혼성 오비탈은 sp 모두 sp2 모두이다. 모두 sp2이다. 그리고 혼성 오비탈은 시그마로만 따지는 거죠. 시그마 2개 있어요. 혹시 기억이 시그마와 비공유 전자 합쳐서 결정하는 거고요. 비공유 없고 시그마만 2개예요. 시그마 2개. 그러므로 2개짜리 sp. 시그마 하나, 둘, 그 다음에 전자쌍 비공유처럼 하나지만 비공유처럼 취급하면 3개가 되지요. 그러므로 sp2 그래서 오비탈 3개짜리.
하나, 여기 시그마도 여기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것도 sp2.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요 두 개는 sp2, sp. 그래서 틀리다. 반자기성을 띠는 것은 NO2뿐이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개짜리까지 따지는 거, 분자. 이원자 분자까지 우리가 2주기에 분자 오비탈을 한번 봐서 상자기성, 반자기성을 했죠. 이렇게 세 개짜리는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선은 그럼 못 푸나요? 우리가 9급이니까 굳이 더 나아가지 마시고 NO2 뿐이다 라고 했을 때 NO2는 우선 분자 오비탈까지 안 가더라도 홀순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즉 홀수라는 거죠. 짝수일 때는 이제 채워지는 순서, 이제 오비탈 이렇게 채워지는 분자 오비탈 이 모양에 따라서 채워지는 순서에 따라서 홀전자 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홀전자가 있다는 말은 이미 홀수예요. 홀수라는 건 분자 오비탈이 채워질 때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홀전자 한 개 있는 걸로 봐서 상자기성은 확정이에요. 홀수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그려봐야 알아요. 하지만 홀수일 때는 안 그려봐도 짝 지어지지 않는 게 반드시 한 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자기성. 그래서 NO2는 반자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가주세요. 굳이 뒤에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굳이 답을 안 짜면 반작이에요. 반, 상, 반. 나온 김에 정리를 하다면 요렇게는 해요. 근데 세 개짜리 굳이 지금 다시 접근하는 거는 힘드니까 다시 접근하지 마시고 나온 김에 그냥 한번 확인은 하는 거고요. 확실히 요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면 요걸 외워야 되는 거죠. NO2. NO2를 외우시고 홀전자가 있다는 건 홀수라는 거고 홀수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칸 짝수일 때는 들어가는 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홀수는 하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그러다 보니까 상작이다. 반작이는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거는 그건 지금 했죠. 얘는 대칭 구조 없는 거 요거 그 다음이 없네요. 한 개다. NO2 플러스였죠. 여기는 플러스 뿐이다. 그래서 틀리다. 결합가의 가장 큰 것은 구분형이니까 우선 각도 몰라도 구분형이니까 180보단 작을 거고요. 선형이니까 180도 그러므로 가장 크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구조 좀 알아두세요. 빼먹은 거 없나요? 빼먹은 거가 내용 중에 있네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둘이에요. 요거는 이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도 이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골고루 퍼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구조가 아닌 이 둘은 공명구조다라는 것까지. 그 이중구조가 여기도 그릴 수도 있고 얘도 여기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이중 단일 그건 아니고 얘 둘이 혼성돼서 여기인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혼성된 구조예요. 그래서 공명 구조다. 그래서 이것만 추가해 주실래요? 내용 정리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해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번 상수도 시설의 정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화학에서 나오면 안 되죠. 환경공학 쪽. 근데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학 쪽 문제가 한 개씩 이렇게 오염 문제가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을 제거해서 주로 우리는 수돗물에 상수도, 수돗물의 정수 처리 깨끗하는 과정에서 세균 제거해서 우리가 염소 소독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오존 소독을 주로 하죠. 플로린 소독은 사용 안 한다. 이건 이제 치약에 주로 쓰는. 그 다음에 기체를 쓰지도 않죠. NAF, 치약 치석 제거로 NAF 형태로 이제 치약 형태로 쓰더라. F2 기체로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더라. 그래서 틀리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아있는 철 이온은, 물에 녹아있는 철은 일반적으로 이 형태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 과정에서는 얘를 요렇게 만든대요. 이렇게 만들면 물속에 있는 OH와 만나서
FeOH 3 형태가 되고요. 얘는 이제 앙금,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앙금 형태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면 얘는 요걸 잘 만들게 되고요. 요걸 만들게 되면 앙금 형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걸러주게 되죠. 거름으로 또는 여과라고 하죠. 여과에서 걸러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요것만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잘 일어나니까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전자가 하나 더 잃었지요. 산화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입자성 물질, 수돗물에 있는 입자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뭐 유기물이라든가 또는 진흙 같은 흙 같죠? 흙 요런 형태의 콜로이드 형태고요. 이때 콜로이드는 흡착의 성질이 있죠. 주변에 흡착을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돗물 기준이니까 상수도에 유기물 흙이 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는 플러스 전하를 넣어서 응집시키게 되죠. 응집으로 이제 가라앉혀서 이제 또 걸러내게 되고요. 그럴 경우 이제 응집시켜 플러스 전하량이 클수록 응집이 잘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황산 알루미늄이 3+로 전하값이 크지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염소를 물과 반응시키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반응이에요. HCl과 HClO가 생기는 거죠. 요거 없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반응, 답은 3번. 18번. 산성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기체를 세정하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환경 문제 2개가 들어온 것 같죠? 산성비 피해, 산성비는 황산화물, 또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황산화물 SO2, SO3, 질소산화물 NO, NO2에 의해서 유발되고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발전소나 공장에서 이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제거하는 자동차의 촉매 변환 장치, 예전에는 자동차의 촉매 변환 장치, 촉매로 변환시켰어요.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N2, 공기 중에 거의 8% 차지하는 N2 형태로 변환해서 내보냈어요. 얘를 N2 형태로 바꾸는. 그 다음에 여기도 황을 제거하는 탈황장치 공장에 탈황장치를 설치해서 제거하는 이었죠. 이때 탈황장치의 내용을 보시면 CaCO3를 열분해해요. 열을 가하면 CaO와 CaO와 CO2가 나오겠죠. CO2. 그때 바로 이 CaO, 금속산화물이니까 염기성을 띠게 되죠. 여기에 SO2 산성산화물이에요. 비금속산화물 산성, 금속산화물 염기성. 일종의 중화반응에 해당을 하지요. 그래서 CaSO3 형태로 제거했어요. 바로 요형이 그대로 나왔죠. 다음에 아랫반응은 뭔가요? 이제 아랫반응은 칼슘 카바이드와 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세틸렌 제조법으로 한때 오래전 시험에서는 그래도 잘 나왔던 탄수화물 쪽 파트에서 아세틸렌 제법으로 유명한 반응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은 현재도 참 잘 나오는 반응이죠. 이제 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염산을 집어넣어서 CaCl2와 H2O, CO2 이 반응이 좀 잘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자이온으로 표시한 거예요. 알자이온으로 구경꾼을 뺀 알자이온식이에요. 요 식의 알자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이거는 머리꼬리 하는 복분의 반응이에요. 복분의 반응을 이제 보여준 식, 대표적인, 그래서 요런 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19번. 다음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좀 어려웠죠. 수소 원자의 개수는이에요. 수소 원자의 개수? 우선은 여기 짝대기가 있다라는 말이 요 끝에 탄소가 있다는 거고요. 탄소는 공유결합 4개니까 여기 수소가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질소는 공유 3개, 비공유 1쌍.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형태. 그 다음 요 꼭지점은 다 수소가 이렇게 있는, 아니 수소가 아니고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탄소는 공유랍 4개. 근데 이미 2개가 있으니까 수소가 2개씩, 여기 2개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여기 2개씩 이렇게. 나 여기도 2개 있어야겠네요. 2개. 여기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도 꼭지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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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고 있고요. 벤젠골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끝났네요. 그 다음 요 탄소 여기도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아, 끝이고요. 요 탄소 하나, 둘이니까 2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요 끝에 탄소 있는 거죠. 3개 그려주세요. 그래야 4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렇게 다 그렸어요. 열심히 그린 이유가 1번 보기 때문이에요. 수소 원자 수는 21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아, 딱 하나만 뺐죠. 보기 진짜 잘내네요. 그래서 여기 22개. 세다가 실수하면은 오답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2개 이렇게. 그래서 수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줄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22개. 그 다음에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 원자는 3개다. 탄소 원자 가볼까요? 다 찾아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탄소 있어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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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시그마 3개, 4개죠. 시그마가 4개 있으니까 요 탄소는 sp3야. 그 다음에 요 탄소도 하나, 둘, 셋, 4개 시그마죠. 그래서 다 sp3예요. 그래서 sp3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sp3. 여기도 sp3, sp3,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 탄소 아까 수소 있었죠. 그래서 얘도 sp3예요. 여기 탄소는 볼까요? 하나, 둘, 요거 하나, 둘, 여기 수소 있고요. 이건 파이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젠고리의 요 탄소는 sp2예요. 2, 2, 2, 2. 요 탄소도 시그마는 3개죠. 2.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있어요.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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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그죠? 그래서 시그마만 3개. 여기는 시그마 3개였어요. 그래서 sp2. 그럼 요런 2가 여기도 있죠? 2. 여기 탄소는 아까 수소가 2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시그마 4개 있어요. sp3. 요 탄소 수소 3개, 요 탄소 요거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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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죠. 그리고 요 탄소도 3 이렇게. 얘도 3. 그러면 3를 찾아라 그러면 요렇게 찾으시고요. 2를 찾아라 그러면 요렇게 찾으시고요. 그래서 2개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3하고 2만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수는 6이다. 얘는 7개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뒤집어니까 또 지울게요. 딱. 그 다음에 혹시 조금 7급으로 가시면 질소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질소도 보시면 이렇게요. 시금 비공유가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그마 3개에 비공유 하나 있지요. 그러면 시그마 3개에 비공유 1개. 그러면 총 4개의 혼소 오비탈을 갖는 게 sp3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시그마. 그러니까 얘도 둘 다 sp3예요. 얘도 sp3, 여기 sp3. 그래서 질소는 sp3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그럼 7급일 경우는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아민 작용기와 케톤 작용기를 모두 갖는 것은 아민 작용기다라는 것은 NH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이 된 거예요. 또 다른 탄소로 치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 치환되면 1차, 두 개 치환되면 2차, 세 개 모두 치환되면 3차 이렇게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있는가 그러면 요 질소를 사이두고 여기 하나, 둘, 셋 탄소가 있지요. 바로 3차 아민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은 뭐냐 그러면 케톤은 CO가 있고요. 여기에 알킬기 또 다른 탄소가 2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있네요. 그렇죠? CO가 있고요. 여기 탄소, 여기 질소, 알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그럼 제 정체는 뭔가요? 라고 하면 지금 C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이 이렇게 있고 H가 아니고 또 다른 H는 없죠. 또 다른 탄소밖에 없네요. 여기에 이제 탄소가 이렇게 결합돼. 거의 이제 아마이드하고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이제 H가 있으면 이제 아마이드 또 없어도 이 정도 이제 아마이드 쪽에 가까운 아마이드 결합이에요. C와 N이 CON 요 결합. 그래서 요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케톤은 없다. 틀린 거 찾는 건가요? 예, 그러므로 얘 틀리고 옳은 거 찾아라. 그 다음 네 번째 양성자와 결합하는 능력은 그러면 공유결합에서 양성자 수소이온은 전자가 제로네요. 그죠? 전자가 0이니까 결합하려면은 전자쌍을 줘야 되죠.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을 누가 잘 주는가? 비공유 전자쌍 주는 성질, 주기의 성질이 강해야 돼요. 잘 줄 수 있는, 주기 쉬운. 비공유 전자쌍 주기? 이거 염기성인데, 그죠? 나온 김에 하고 확인해 보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누가 잘 주나? 그러면 가와 나 지울게요. 여기서 질소, 2개의 질소가 아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랬고요. 이거를 누가 잘 주나 였었죠. 요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배웠는데 아마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강조를 안 했으니까 강조 좀 해줄게요. 여기 RRR 여기 RRE만 들어가야 되더라. 탄소. 그래서 오늘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틀렸기 때문에 얘가 답이겠다. 그래서 안 배운 상황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로 간다면 이 질소 주는 거와 얘가 주는 거는 누가 더 주기 쉽냐요.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안정적일수록 주기 어려운 거예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기 이중결합이 있죠. 요 이중결합에서 하나는 파이결합이고요. 파이결합은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소가 이렇게
비공유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가 비공유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요거 그럼 탄소가 공유합수 부족하죠. 요게 이 비공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얘를 없애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이런 거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명 또는 치우치지 않는 비편재, 요런 형태로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요런 구조가 가능해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단일과 이중이 있으면 이제 비공유로, 공유가 비공유, 비공유가 공유, 이런 식으로 해서 퍼질 수 있게 돼서, 그 펴질 수 있게 되니까 보다 안정한 형태가 돼요. 이 형태가 안정하다는 것은 안 할 때에 비해서 이 형태를 깨기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더 주는 거가 약해요. 그래서 얘는 주는 게 좀 약하다. 누구보다? 얘보다는 약하다. 그러므로 누가 더 주기 쉽다? 얘가 더 주기 쉽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럼 양성자하고 결합하는 능력은 비공이 더 주기 쉬운 원자거든요. 그럼 누가 더 쉽다? 가가 더 쉽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운 적은 없고요.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9급에서도. 근데 이거는 약간 9급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7급 쪽에 가깝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이 문제는 이제 수능 쪽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예요. 수능 쪽에서 다루는 문제고요. 많이 20번 바닥 상태 중성 원자, 중성 X원자에서 M 플러스 L이 3인 전자는 총 7개이다.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요. 그때 요거 M 플러스 L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오비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원자 오비탈. 오비탈에서 1s, 2s, 2p, 3s, 3p.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4s까지죠. 이때 n은 이라고 한다면 n은 요 앞에 1, 2, 2, 3, 3,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그런 모양이죠. S는 0, S는 0, P는 1, S0, P는 1, S0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 그러면 1, 2, 3, 3, 4, 4 요렇게. 그래서 M 플러스 L은 이래요. 수능은 M 마이너스 L도 나오고요. 또는 M 플러스 ML 또는 ML 플러스 L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L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M 플러스 L까지만 공무원은 이 정도만 우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 좀 해주실래요? M 플러스 L이 1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얘가 1이다, 1S다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2다, 2S다 확정시키는 거고요. 3이다 그러면 2P 아니면 3S다 하고 확정이고요. 주로 여기까지만 많이 나와요. 4까지는 잘은 안 나오는데 이제 확인 좀 해주세요. 20번까지니까. 주로 1, 2, 3이 나오고요. 1은 1S, 2는 2S, 3 그러면 2P, 3X 이렇게요. 근데 문제에서 나왔네요. 그죠? M 플러스 L이 3인 전자는 이요. 그렇다면 이제 3이다 그랬으니까 2P와 3S고요. 요게 합쳐서 7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는 6개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최대는 2개죠. 2개인데 바닥 상태는 어디부터 채워져요? 여기가 먼저 채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7이다 라는 의미는 여기 들어간 전자가 7이다는 건 2P에 6개 채우고요. 3S에 1개 있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바닥 상태다 그러면 요 앞엔 이미 채워졌다는 거죠. 1S2, 2S2 그 다음이 요렇게 채워진 거. 그렇다면 전자 다도해 보세요. 11번 나트륨이다. 바로 X는 나트륨 이렇게 찾아라. 나트륨 그러면 3주기 1쪽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3주기 원소다 맞고요.
1쪽이에요. 나트륨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이온은 플러스 1까지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l이 0인 것은이요. ml이 0인 것은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죠. ml은 방향성을 묻는 거예요. 방향성을 묻는 거라서 ml이 0이다 그러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이 있어요. p오비탈. p오비탈은 3개가 있죠. 방향성이 3개가 있어요. 그때 ml이 1, 0, 마이너스 1. 여기가 누가 1, 0인지는 순서는 없어요. 종류상으로는 1, 0, 마이너스 1이니까 ml이 0인 것은 s오비탈 모두와 s오비탈은 모두예요. 1s든 2s든 3s든 p오비탈 3칸 중에 한 칸이 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봤으면 ml이 0인 전자는 이에요. 그러면 0인 오비탈에 채워진 거 요거 0이죠. 요거 그 다음 요거 그래서 둘둘 요거 그러면 5개. 근데 이 p가 p오비탈에 6개라는 건 다 채워진 거죠. 하나 둘 셋 아홉. 파란색이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 뭐 여기도 0, 1, 마이너스 1 해도 상관은 없고요. 누가 해도 어차피 꽉 채워져 있으니까 2개는 꼭 갖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의 2개. 그러면 2, 2, 2, 1 이렇게 되니까 7개. 그래서 7개 맞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고요. 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분석을 하면 20번이 우리가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요거는 잘 많이 배우긴 했지만 연습을 많이 한 유형은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분자 구조로 찾는 것은 종종 나왔는데 바로 9급에서는 좀 버거운 게 있었지요. 그래서 요게 모두 틀리다여서 넘어가야 되더라. 좀 요거 좀 힘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경공학 쪽에서 많이 다뤄봤던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공학 쪽에서 다뤄본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빈출로 여기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좀 암기해 주세요. 근데 좀 어려웠던 요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기본 문제죠. 기본. 그다음에 요것도 정도 나왔던.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문제 나왔던. 그다음에 이제 요거 좀 분석이 좀 힘들었을 것 같지요. 전지식 바로 보시는 거.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요것도 좀,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웠을 것 같죠. 그래서 요번에 요것도 많이 풀어본 건 아니죠. 내용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요런 형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였고, 요것도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요런 형태,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얘도 이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본, 이것도 기본. 많이 나왔던 형태.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왔던 형태. 한 5문제 정도인가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좀 쉬웠어요. 국가직이 좀 쉬웠는데, 이제 쉬웠다는 평이 많아서 그런지 좀 어려운 문제 몇 개를 이제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